대한민국 준비된 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드디어 제가 신지원 에듀에 여러분들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합격을 위해서 정말 찬란하게 입성을 했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제 강의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합격할 수 있으리라는 것, 그것을 약속드리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구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강좌 소개에서 제 소개부터 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또 우리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누구일까요? 그는 누구인가? 제가 이렇게 쭉쭉쭉쭉 제가 지나왔던 그런 일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쭉 많이 있는데 이 구구절절히 제가 다 읽어드려 봐야 소용없겠죠. 그래서 뼛속 끝까지 제가 한국사 전문가로서 지금까지 자리를 해왔다라는 거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에 집필했던 그런 책들이 이렇게 쭉 열거가 돼 있습니다. 지면이 모자라서 대표적인 교재들만, 여러분들이 아는 교재들만 집필을 했다라는 거 제가 여기다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합격을 위해서 그만큼 어떤 내용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문제풀이적인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타가 공인하는 객관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우선 변화가 됐던 부분만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부분하고요, 기본 부분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가 담당하는 부분은 바로 이 기본 부분이죠. 이 기본 부분인데 기본 부분이 4급, 5급, 6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4급 같은 경우는 만점에 80% 이상, 그 다음에 5급 같은 경우는 만점에 70% 이상, 6급 같은 경우는 만점에 60% 이상 받으시면 이 해당 급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기왕 저와 같이 공부하는데 되도록이면 몇 급 받는 게 좋을까요? 4급 받는 게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받으시면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을 여러분들이 도전을 당당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50문항에 그 다음에 사지선다형 문제로 심화 문제하고는 약간 차별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심플하게 이렇게 변화가 됐지만 최근 들어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어떤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또 앞으로 수능 문제도 이것으로 대처하지 않을까. 또 그 다음에 취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로 대처를 하는 그런 추세로 있기 때문에 조금씩 그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또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원하는 목표, 원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힘차게 기쁘게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최근 문제 출제 경향을 한번 알아보면요, 한 시대만을 문제 역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는 내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문화, 어떤 체제, 통치 체제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가 정치사와 관련돼서 출제를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제, 문화, 체제 등을 정치사와 연관해서. 그래서 종합적인 어떤 응용력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요즘에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면, 또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한다고 하면 헛고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왕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헛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샷 원킬. 한번 여러분들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여러분들 목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어떤 이 문제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준비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발굴 관련 기사를 출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기사, 뉴스라든가 이런 걸 보면 어느 동네에서 어느 시대의 유물이 발굴이 되었다. 그래서 어느 시대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뉴스나 기사를 여러분들이 종종 왕왕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그런 기사, 이런 기사들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로 최근 들어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책만 가지고 슬슬슬 과거처럼 막 이렇게 밑줄 쳐가면서 뭐 이렇게 뭐 형광펜으로 또 뭐 색칠 해가면서 공부를 했다가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실패를 맛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고 또 응용력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대로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끌어줄 그런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있는 겁니까? 바로 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따르신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복잡한 그런 문제들까지도 척척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근 문제 출제 경향과 관련된 예제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음 기사에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금판으로 된 사리 봉안 기록판과 금제사리 항아리 등 유물 500여 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금판 앞뒷면에 194자로 새겨진 사리 봉안 기록에는 시주자의 신분이 무왕의 왕후이며 좌평인 사택적덕의 딸이라는 사실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백제 서동 왕자 무왕 이 사람이 향가 서동현을 신라에 퍼뜨려 신라 진평왕의 딸 선화공주와 결혼했다는 삼국유사의 내용과는 다른 것이다. 자, 이것이 발굴되면서 우리나라 역사계가 깜짝 놀랐죠. 그럼 도대체 서동현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무왕의 왕비, 그 선화공주, 그 둘의 사랑을 담은 이 서동현은 무엇이냐. 그래서 지금 학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문화재가 나왔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냥 그림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벙찔 수밖에 없는 거죠. 야, 뭘 골라야 되냐? 뒤통수 맞았다. 막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물이라든가 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직접 가볼 수는 없지만, 직접 가볼 수는 없지만 사진으로나마 생생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심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이고요. 백제의 유물이고 여기 나오는 건 분황사 석탑입니다. 모전 석탑이죠. 신라의 유물이고요. 그 다음에 석가탑이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말기에 나타나는 스님들의 사리를 봉안한 승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백제 미륵사지 석탑인데 정답은 뭐죠? 미륵사지 석탑이죠. 이것을 골라줘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죠.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물은 경남 남해군에서 출토된 은제관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제관식. 신라에서는 황색 공복을 입는 관인이 사용하였다. 백제에서는 나술 이상의 관등 소재자가 사용하였다. 가야에서는 외에 파견되는 사신이 사용하였다. 고구려에서는 절풍을 쓰는 신분층이 사용하였다. 5번째, 후백제의 파진찬 정도의 관리의 의관이 장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가 잘 출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물론 기본 과정 합격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심화 과정까지 도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가끔씩이라도 접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정답부터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백제의 유물입니다. 백제의 나솔 이상의 관등 소지자가 이 모자에다가 장식하는 은제 관식이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또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것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경남 남해군까지 여기 남해군 경남은 말이에요. 어디입니까? 이 백제의 영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야, 그다음에 가야가 신라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신라의 영토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백제가 가야 지방까지 진출했음을 의미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최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출제 경향이다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준비를 시킬 것인가라는 거죠. 한국사 하게 되면은 정말 짜증나고, 외울 거 많고, 공부하기 싫고, 그러나 필수 과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구성을 아주 재미있게
테마 이야기로 여러분들 그 강의마다 주요한 주제들을 우리가 재밌게 알아보는 짧게 테마 이야기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아주 꼼꼼하게 잘 만들어졌죠. 그 교재를 완벽하게 학습하는 시간,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실전 문제 꼼꼼하게 우리가 문제의 정답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합니까? 왜 이 문제의 정답이 이것이고 다른 보기는 틀리는지, 그러면서 문제의 분석하는 능력까지 여러분들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신지원 에듀에서 제공해 드리는 약속의 이름 최승권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강좌 여러분들 끝까지 들으신다면 반드시 합격하리라는 것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그대들을 믿노라.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